혼자가 되면 마음이 쉬어질 것이라 믿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요구도, 일정도 없는 시간. 그 안에서는 비로소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생각도 잠잠해질 것이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고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였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데 마음은 쉬지 않고 말을 걸어옵니다. 저는 그 지점을 오래 바라보아 왔습니다. 인간은 외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가 되어도 멈추지 않는 의지 때문에 괴롭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독은 외부를 비워주지만 내부를 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가 사라질수록 마음은 자신을 더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기억은 이유 없이 떠오르고 아직 오지 않은 장면들은 이미 지나간 일처럼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보라고. 그러나 생각을 멈추려는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생각이 되어 마음을 더욱 긴장시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대개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대상이 크든 작든 실제이든 상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자극하지 않는데 내 안의 의지는 스스로를 자극합니다. 더 나아지지 않은 과거를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당기며 지금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의지는 쉬지 않습니다. 설득도 되지 않고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독을 찬미하기 위한 것도 위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혼자인데도 왜 마음이 쉬지 않는지를 가능한 한 정직하게 바라보려는 시도입니다. 고통을 없애겠다는 약속 대신 고통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 저는 그 이해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조용한 평안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멈추지 않는 마음의 내부로 한 걸음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잠깐만 시간 내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혼자가 되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라 믿는 것은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기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자극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준비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감정을 정리하며 타인의 리듬에 맞추느라 자신의 호흡을 잇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숨을 돌릴 수 있는 틈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니 마음도 저절로 풀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간에 들어섰을 때의 그 첫 순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소리를 낮추고 몸을 의자에 맡기면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오랫동안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짧은 안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고독은 그렇게 늘 회복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마음이 정말로 쉬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떠오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생각이 조용해야 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불안만큼은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조용해져도 된다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고독은 시험이 됩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음은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막을 거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고요 속으로 들어섭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쉬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요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합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이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데 마음만이 아주 느린 속도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동안 참아왔다는 듯이
생각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왜 지금 이 장면이 떠오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기억들이 특별한 순서도 없이 마음 위에 내려앉습니다. 이때의 생각은 분명히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크지 않고 감정도 아직 날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존재를 주장하는 느낌. 마음은 그 침묵 속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묘한 움직임을 불안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르고 생각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딘가 애매한 상태로 견딥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넘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일부러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도가 마음의 소음을 키웁니다. 멈추려는 의식은 새로운 의식이 되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또 하나의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그렇게 고요는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휴식처럼 보였던 침묵은 이제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왜 쉬고 있는데 쉬어지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피곤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의 기대를 떠올립니다. 혼자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던 그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고요는 더 이상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신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공간이 됩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내부의 소음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분명히 변합니다. 이제 고요는 쉼이 아니라 견뎌야 할 상태가 됩니다. 고요가 견뎌야 할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춥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용한데도 편안하지 않은가?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안의 조건을 외부에서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 자극이 사라지면 욕망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사라질 때 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태는 동시에 무엇이든 생각해도 된다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독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독은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 안에는 이미 또 다른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해지고 싶다는 기대 말입니다. 이 모순이 깨지지 않는 한 고요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남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을 이지라고 불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는 힘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마음이 쉬지 않는 이유는 이 의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해서 의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뿐 비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사실만을 남깁니다. 고독이 평안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아직 자신의 내부와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는 사람도 없고 요구도 없으며 당장 해내야 할 일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이 미묘한 긴장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질문은 더 무겁게 마음에 남습니다.
도대체 이 긴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피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아왔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끝없이 이어지는 일정, 책임이라는 이름의 부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 그렇게 생각해오면 고독은 당연히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극이 사라졌으니 마음도 함께 느슨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마음이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마음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생각을 만들어내고 감정을 불러오며 굳이 의미를 붙일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이유를 찾으려 애씁니다. 마치 멈춰있는 상태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요는 더 이상 쉼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마음은 공백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평안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고독은 마음을 쉬게 해주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태로 살아있는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긴장의 근원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은 우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각이 떠오르고 감정이 흔들리는 데에는 언제나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힘을 이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분명히 말해주지도 않고 이유를 설명해주지도 않지만 끊임없이 인간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의지는 쉬지 않습니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만 반응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사라졌을 때 더욱 또렷해집니다.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만족. 이 모든 것은 의지가 만들어내는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나 감정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층위에서 이미 시작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도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었을 뿐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진 만큼 의지는 더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앞당기며 지금 이 순간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만듭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자신을 몰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밀어내고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의지로 작동합니다. 멈추려는 시도는 새로운 움직임이 되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긴장을 증폭시킵니다. 마음은 자신과 싸우는 구조 안에서 더 쉽게 지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싸움이 인간을 괴롭힌다고 보았습니다. 의지를 제거하려는 의지, 고통을 없애려는 욕망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이 쉬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의지가 살아있는 한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지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편안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생각은 떠오르고 감정은 흔들리며 고독 속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태도입니다. 더 이상 이 상태를 잘못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쉬지 않는 자신을 탓하는 대신 그것이 인간의 구조라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는 해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결코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을 둘러싼 오해가 사라질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왜 혼자인데도 불안한지, 그 이유를 성격이나 의지력의 부족으로 돌리지 않게 되는 순간, 마음은 잠시 자신을 공격하는 일을 멈춥니다. 그 멈춤은 아주 짧고 미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입니다. 의지를 억누르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생각을 없애려는 긴장이 풀리면 생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밀도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따라가야 할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고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현상에 가까워집니다.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이 작은 거리감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제거할 수 없고 완전한 평안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통해 의지와 자신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 틈에서 인간은 잠시 숨을 쉽니다. 고요는 그때 비로소 평안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마음이 쉬지 않는 상태를 오래 겪고 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고요 속에서도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분명 마음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줄이기 위해 혹은 적어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마음은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생각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지금 이 상태가 괜찮은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조용해지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은근히 다그칩니다. 마음은 쉬기 위해 애쓰지만 그 애씀 자체가 또 다른 긴장이 됩니다. 이 노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성실합니다. 마음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실함 속에 또 다른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래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고 잘 다루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부족이라는 전제가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안은 2배가 됩니다. 생각 자체가 괴로운 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다시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원래의 고통 위에 겹쳐집니다. 마음은 이제 단순히 시끄러운 상태가 아니라 평가받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고요는 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진지하지만 그 노력 속에서 마음은 더 자주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식하는 마음은 결코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겠다는 결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아 보기도 하고 원치 않는 감정을 밀어내려 애씁니다. 고요해지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고 마음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마음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항상 점검받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는 시도는 늘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 생각을 의식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또 하나의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 존재의 역설로 보았습니다. 의지를 없애려는 의지, 고통을 제거하려는 욕망이 다시 고통을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마음은 감시받을수록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감정을 다스리려 할수록 감정은 더 선명해지고 생각을 정리하려 할수록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고요를 목표로 삼는 순간 고요는 도달해야 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식은 곧바로 실패감으로 이어집니다. 이 실패감은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왜 노력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지,
왜 나는 이 정도조차 해내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마음은 이제 고통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훨씬 무거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통제하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은 그 의지에 반응하며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될수록 마음은 자신을 붙잡는 손에서 벗어나려는 듯 더 요동칩니다. 우리는 하나의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마음을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고통을 키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다음에 남는 선택지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붙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태도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제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전히 생각은 존재하지만 그 생각이 곧바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창밖을 지나가는 소리를 듣듯 마음속의 움직임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됩니다. 이 거리는 아주 작고 불안정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평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흔들리고 고요는 여전히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상 자신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조차 하지 않은 채 다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두는 태도.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의지가 잠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틈입니다. 이 틈에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성격이 달라집니다. 고통이 곧 나라는 느낌에서 고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라는 인식으로 옮겨갑니다. 그 이동은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모든 파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방향만을 남깁니다. 마음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이전보다 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완전한 평안은 아니지만 견딜 수 있는 상태. 쇼펜하우어가 허락한 평안은 바로 그 정도였습니다.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마음이 비워졌다는 상태는 생각보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람의 부재는 곧 평안의 시작일 것이라 믿고 고독을 마음의 쉼표처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혼자가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쉼표가 아니라 오히려 문장 전체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문장들이 더 또렷한 글씨로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말소리도 요구도 눈치 볼 대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은 이상하리만치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충분한지, 이 상태가 계속되어도 괜찮은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가가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는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독은 새로운 성격을 띱니다.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모두 안쪽으로 접히면서 마음은 이전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숨길 곳도 피해갈 틈도 없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진정시키기보다 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때로 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은 비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는 의지를 품고 살아갑니다. 고독은 그 의지를 없애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을 가릴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가 되었는데도 마음이 쉬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뿐 아직 비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멈춥니다. 고독이 곧 평안이라는 믿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혼자가 되어도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비워보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결심은 매우 단정하고 성숙해 보입니다. 욕망이 고통의 원인이라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짐은 생각보다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한 기대가 살아 움직입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편안해지고 싶다는 기대 말입니다. 고요해진 자신을 상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게 비움은 또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인간의 가장 교묘한 착각으로 보았습니다. 욕망을 버리겠다는 욕망,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의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으며 다만 그 방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여전히 무겁고 마음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왜 아직도 기대가 남아있는지, 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지켜지지 않을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집니다. 고독은 쉼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마음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또 다른 방식으로 붙잡아 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비우려 할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노력마저 또 하나의 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마음은 더 이상 갈 곳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태.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평안을 얻겠다는 목표 자체를 잠시 내려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고요 속에서 반드시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은 고독을 또 하나의 과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은 쉬기 위해 혼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결과를 내야 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평안은 목표가 되는 순간 도달해야 할 지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이 지점에서 분명해집니다. 평안은 쟁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힘을 잃을 때 우연히 스쳐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마음은 평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태도는 단순합니다. 고독 속에서도 마음이 시끄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허용하는 것. 혼자인데도 편안하지 않은 자신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는 것. 평안을 목표로 삼지 않을 때 마음은 이전보다 덜 조급해집니다. 이 허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상태를 바꾸어야 할 문제로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순간 고독은 여전히 고독이지만 더 이상 평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이 평안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오래 머물지 않고 약속되지 않으며 다만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안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은 스스로 불러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그 순간을 원하지만 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상태와는 멀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는 늘 뜻밖의 찾아옵니다. 특별한 준비도 의식적인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마음이 잠시 자신을 놓아버린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하리만치 가볍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지금 이 상태를 붙잡아야 한다는 욕망도 함께 사라집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마음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생각은 떠오르지만 그것이 곧바로 행동이나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 고요는 깊지 않고 오래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이전까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긴장과 요구가 아주 잠시 힘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평안이라 부르기보다는 부담이 사라진 상태라고 느낍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 이대로도 부족하지 않다는 감각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간의 흐름도 달라 보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다음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미래를 앞당기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요는 잡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의식하는 순간 고요는 이미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늘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마음이 전부 욕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해 줍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 고요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은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어떤 상태가 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에이지가 잠시 뒤로 물러난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면에 나서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는 대개 어떤 대상에 깊이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음악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창밖의 풍경을 오래 바라보거나 목적 없이 책장을 넘길 때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평가도 없고 비교도 없습니다. 좋다거나 나쁘다는 판단 이전에 그저 인식만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몰입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중하려 애쓸수록 마음은 다시 의지를 드러냅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있을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이 상태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요는 기술이 아니라 사건에 가깝습니다. 준비할 수 없고 재현할 수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순간을 인간이 일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의 유일한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끝없는 요구가 잠시 침묵하고 존재는 목적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의 상실은 공허가 아니라 해방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고요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즉시 의지는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마음은 다시 움직이고 평온은 흔적만 남긴 채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라집니다. 그것이 고요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때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 고개를 들면 의지는 이미 돌아온 뒤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언제나 완전하게 소유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생각보다 깊이 남습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의지가 잠시 물러난 상태를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항상 요구와 긴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언제든
완전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기억이 생깁니다. 그 기억은 평안의 약속이 아니라 가능성의 증거처럼 남습니다. 이후 고통이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이전과 조금 다르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없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을 경험한 마음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의지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변화를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시 욕망 속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요는 지나가고 의지는 다시 움직이며 삶은 다시 무게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짧은 틈이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틈이 인간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실을 남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간은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기억하는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오지만 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평안을 하나의 도착지처럼 상상해 왔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질 것이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끊임없이 조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상태를 미완성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아직도 이 정도인가? 왜 여전히 생각이 많은가? 그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평안은 도달해야 할 상태이며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나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평안은 위로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평가하고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습관을 조용히 의심합니다. 그는 인간이 완전한 평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욕망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목표로 삼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의지의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안조차 성취해야 할 대상이 되어 마음을 쉬게 하기보다 더 바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평안은 본래의 성격을 잃습니다. 쉬어도 되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이뤄야 할 결과가 됩니다. 마음은 그 결과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이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고요를 원할수록 고요는 멀어지고 평안을 기대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합니다. 완전한 평안을 목표로 삼는 일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이상할이 많지 여백이 생깁니다.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상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은 언제 고요해질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재촉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안은 더 이상 쫓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이 방향은 특별한 기술이나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소박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다시 흔들릴 때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느니 생각이 많아질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것처럼 자신을 꾸짖지 않는 자세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언제나 이런 태도였습니다. 고통을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방향으로서의 평안은 직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 방향에서 벗어나고 다시 욕망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완전히 길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고통이 전부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고통이 지나가는 하나의 상태로 인식됩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삶을 견디는 방식에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다시 조급해질 때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없애야 하는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면 되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즉시 고요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게 합니다. 평화는 그 멈춤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눈에 띄는 변화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생각은 다시 많아지며 고독은 때때로 무겁게 돌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평안을 영구히 소유할 수 있다고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에서 남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마음이 다시 소란스러워질 때 그것을 없애야 할 적으로 보지 않는 방향. 다시 욕망에 휘말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 말입니다. 덜 괴로운 쪽으로 한 걸음 기울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삶은 여전히 요구하고 의지는 다시 고개를 듭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언가를 원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통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고통을 통과하는 법 역시 인간에게 허락된 가능성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허락한 평화는 언제나 작고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마음은 이전보다 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다시 흔들려도 실패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마음은 다시 소란스러워질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이 방향을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이 방향을 알게 된 마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고통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덜 괴로운 쪽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조용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서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지도 않았고 완전한 평안을 약속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왜 쉬지 못하는지, 왜 혼자인데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려 했을 뿐입니다. 그 시선은 위로를 주지 않았지만 대신 거짓을 덜어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삶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의 끝에는 희망찬 결론도 밝은 선언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점에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도 괴로운지, 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지 스스로를 신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날이 와도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고독이 무겁게 느껴져도 잘못된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말입니다. 의지는 다시 움직일 것이고 욕망은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몰아붙이지 않고 덜 괴로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자리 말입니다. 이 사유는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견디는 방식에 아주 미세한 틈을 만들어 줍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쉽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또 흔들릴 것이고 고요는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언젠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순간을 떠올리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이야기는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조용히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다시 무거워질 때 이 방향을 한 번쯤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